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다시 개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 부처들도 북미 정상회담 재개최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속속 전하면서 실제 성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지 만 하루 만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날짜는 예정대로 6월 12일이 될 수 있으며 북한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의 담화에 대해 따뜻하고 생산적이라며 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것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로 이어질지 곧 보게 될 것이라며 단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과 미국 정부 부처들도 북미 정상회담 재개최의 희망적 메시지를 속속 전하고 있습니다. If the meeting takes place on June 12th, we'll be ready. If it takes place on July 12th, we'll be ready.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북한과의 회담과 관련해 아마도 어떤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외교 협상을 통한 재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한 미국 정치 전문 매체는 정상회담 세부 내용 조율을 위해 오는 27일 싱가포르로 떠나기로 했던 미국 측 선발대 30여 명이 출장을 취소하지 않은 채 여전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담화에 이어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 재개최에 긍정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실제 회담 성사로 귀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그럼 워싱턴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소식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민우 기자,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듯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계속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진 차원에서 대화가 잘 진행된다면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신속하게 나왔던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에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과 북한 모두 정상회담 개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험 부동산 투자를 하듯이 외교적인 협상을 이끌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북미 간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사실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불확실성을 즐기는 화법을 지적하면서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전 세계의 회담 취소를 선언했었던 만큼 원래 예정됐던 6월 12일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과연 그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원래 예정됐던 북미 실무진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접촉을 통해 의견 접근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회담 성사가 가시권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북미 간에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는지가 정상회담 개최 여부, 그리고 그 시기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북한 김계관 외무상의 담화에 대해 따뜻하고 생산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김 부상의 담화에 담긴 북측의 태도가 트럼프의 입장 변화를 이끈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북한은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며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앞세웠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문제가 된 담화부터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 적대감이 담겼다고 한 최선희 부상의 담화는 일방적 핵폐기를 압박한 미국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태가 정상회담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보여준다며 어떤 시기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 재고를 처음 거론했던 김계관 부상이 나서 상황 악화를 서둘러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예우를 갖추어 용단을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방식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되길 은근히 기대했다고 썼습니다. 일단은 김계관 부상이 나서 자세를 낮추고 상황을 수습하고 있지만 극적인 상황 반전을 위해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답신을 보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여정 기자입니다. 회담 취소라는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지만 이 소식을 통보하는 서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국인인지를 석방한 것은 아름다운 제스처였고 마음을 바꾼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거나 편지해달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비교적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도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If and when Kim Jong-un chooses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and actions, I am waiting. 실패한 회담보다는 회담 취소를 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은 회담 성사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판을 깨려는 것처럼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결국은 양보를 이끌어내는 사업가 특유의 협상 기술이라는 겁니다. Notion of walking away is something that he's always advocated. He said that you should never enter a negotiation wanting something too much. 회담 취소로 양국 관계가 당분간 교착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 역시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은 만큼 양측이 탐색전을 거치면서 회담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취재한 남측 공동취재단이 오늘 귀국합니다. 공동취재단은 오늘 오전 11시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고 북한을 떠나 중국을 경유해 밤늦게 귀국할 예정입니다. 공동취재단의 취재 후기는 외교부 출입기자단의 모든 내용을 공유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어 열린 네 번째 촛불 집회인데요. 이번 집회에서는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공식 출범을 선포하고 전략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눌러쓴 대한항공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네 번째 촛불 집회. 대한항공 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까지 모두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했다는 한 직원은 자유 발언에 나서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조 회장 일가의 갑질을 폭로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희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한 것이 그들이 뱃속만 채워주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데 이용됐다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집회를 마친 뒤 대한항공 직원들은 을지로 입구역과 명동 롯데백화점을 거쳐 한진 칼 건물까지 행진을 하며 총수 일가의 하고 싶은 말을 종이 비행기에 적어 날려보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공식적인 창립을 선포하고 조 회장 일가 퇴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직원연대는 청와대와 국회, 검찰 등의 협조를 구하고 사측의 불법 행위와 체증을 통해 이뤄진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미국 하와이 섬의 화산이 3주가 넘도록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탈출로까지 막힌 주민들은 헬기로 대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화산 주변 거대한 균열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산줄기를 따라 바다에 닿았습니다. 유독가스를 머금은 하얀 증기구름이 끝없이 만들어집니다. 주민들의 마지막 탈출로인 130번 고속도로도 용암으로 뒤덮였습니다. 대피로마저 끊긴 인근 주민 1000여 명은 미 해병대 헬기를 이용한 대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와이 주 방위군은 해병 헬기를 전부 투입하면 몇 시간 안에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규모 5.0의 강진과 함께 폭발한 킬라우에아 화산은 끊임없이 용암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화산재 기둥은 3,000m까지 치솟았습니다. 계속되는 화산 폭발로 커다란 용암 조각이 섬 곳곳에서 날아다니고 주민들이 살던 마을은 그야말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옥 50여 채가 완전히 파손되고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산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한 장애인 시설 원장이 임금 대신 하루에 담배 한 값을 주면서 원생들을 노예처럼 부린다는 보도 지난달 해드렸는데요. 이 시설의 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남긴 피해는 그들에게 고스란히 남게 됐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월급은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밥 사주고 담배 사주고. MBC 보도 하루 만에 이 시설 장애인 6명이 모두 긴급 구조됐습니다. 어떠세요? 건강히 잘했습니다. 여기가 100% 나왔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잘해주시니까. 이 미인가 시설 원장 김모 씨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3년간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9,600만 원을 가로챘고 이들 이름으로 휴대폰도 만들어 자신이 썼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야, 나라 그러지 말고 내 형이라 그래. 예. 거기다 얘기하지 말고 살짝 도망 나가지고 전화해. 그렇지? 하지만 김 씨가 장애인들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한 자동차 4대의 각종 세금과 과태료 1,200만 원은 장애인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행정은 수급자 관리라든지 사후 관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 그건 조금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8년간 김 씨가 장애인들에게 주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을 내뿜는 대진 침대 2만 5천여 개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방사선 수치가 기준치보다 최고 13배나 높았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포함된 대진 침대 모델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대진 침대 매트리스 17종을 조사한 결과 14개 모델 2만 5천여 개에서 피폭설량 안전기준인 연간 1mS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파워그린 슬리퍼 R은 안전기준의 13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고 다른 일부 모델에서도 67배 수준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앞선 조사로 확인된 모델 7종을 더하면 지금까지 대진 침대 21개 모델 8만 7천여 개가 방사능 안전기준을 초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대진 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들은 라돈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원안위는 산업부, 식약처와 함께 모나자이트 구입업체 66곳을 조사한 결과 13개 업체가 목걸이나 팔찌, 전기장판 등 가공제품을 제조했거나 판매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고 모나자이트를 이용해 세라믹을 생산하는 3개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등 정부 당국은 추가 확인된 매트리스에 대해 즉시 수거 폐기 등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국회가 어제 새벽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인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계약이라며 시한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한 에어컨 수리기사의 월급 내역입니다. 지금은 최저임금 항목에 기본급만 들어가니까 월 최저임금 157만 원보다 4만 원 더 많이 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가족수당과 식대보조 등 복리후생수당의 일부분까지 최저임금으로 잡히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보다 9만 원 더 받는 걸로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9만 원까지 오르지 않는다면 회사는 월급을 더 올려줄 필요가 없어 사실상 임금이 9만 원 깎이는 겁니다. 노동계는 국회 개정안이 계약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소속 최저임금위원 등 5명을 모두 사퇴시키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면 2시간 동안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발 대기업과 자본들이 손뼉치며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경영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부터 한숨 돌렸다며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이문정 서울 북부지검검사가 2015년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당시 검찰지휘부가 수사하지 않고 무마시켰다며 전현직 검찰 간부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임 검사는 2015년 발생한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을 했고 진 전 검사는 같은 해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했지만 두 사람 다 별다른 처벌과 징계 없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스파르타라는 댓글 조직을 만들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